비대면이다 보니 온갖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옮겨 타고 있습니다. 온라인 결혼식도 있고 온라인 집안 잔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설날 때도 온라인으로 제사 지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 때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르짖는 박정수입니다. 2020년을 마감하면서 올 한 해의 미술시장과 2021년도의 미술시장, 미술계의 현황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 소더비에서 제출된 2019년 보도자료를 근거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2018년 대비 2019년 미술시장의 거래량이 3조 원 정도 줄어서 71조 정도의 이 거래량이 있었다고 하네요. 미국이 약 30조 원으로 여전히 세계 미술시장의 44% 차지하고 있고요. 영국이 약 13조 8천억 정도, 그 다음에 중국이 12조 9천억 정도로 18% 차지하고 있죠. 미국과 영국과 중국이 전 세계 미술시장 거래량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다 등등등등 여건에 의해 가지고 거래량이 아주 미미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수에 차지했던 경매에서도 줄었을 터이고 미술장식품이나 아트페어에서 현격한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을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미술품 시장 4,500 정도로 발표를 했었죠. 미술시장 규모로 봤을 때 0.68%? 세계 경제 규모의 10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인데 겨우 0.63%라뇨. 이 현재 코로나19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되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2021년요? 잘 모르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다 결정이 나서 세상이 평온화될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나 다 합니다. 음주만평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변화와 세계 변혁, 과정과 거래, 기타 등등 규모 확실한 변화를 늘 지금까지는 전쟁이 차지했었지만 현재는 전쟁이 일어날 조짐보다도 이러한 팬데믹 상태로 이용해가지고 세계 정세 변화에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포스트 코로나와 한국 미술시장, 미술시장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빗대는 건 아닙니다만 분명한 것은 2021년도의 미술시장 판도는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미술시장의 현황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재판매 시장, 근데 세컨드리 마켓 시장이 매우 작습니다. 물론 골동품이나 몇억, 몇십억 되는 시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대 미술품, 이 미술시장에 대한 재거래 시장이 없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온라인 동네 중고마켓이 대단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가를 하다가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 그 많은 분들의 미술품, 이 미술품의 재거래 시장 분명히 자리할 것입니다. 장식적으로 그림을 사고자 하는 이들의 시장이 스스로 개척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냥 쬐끄만 하나 막 그려진 그림은 걸기 싫고, 그렇다고 아트페어 가서 그림을 사려니 비싸고, 또 집에 있는 그림들 가만히 있어봤자 이 그림 쓸 데는 없고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시장이 등장한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미술시장이 등장하면서 미술시장의 판도가 확 전환될 것이라는 예상이 생겨납니다. 아트페어가 되었건 개인전이 되었건 그림만 그리고 팔리기만 하면 모두가 화가였습니다. 앞으로는요, 돈 되는 미술품과 돈 안 되는 미술품이 선명해질 거라는 것이죠. 예를 들었습니다. 10년에 200만 원 주고 산 그림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 그림을 그린 화가는 여전히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개인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이나 작품의 발전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테크닉은 무지하게 발달했는데 의미와 개념이 그대로라면 이 작품 어떡할까요? 가격은 분명히 올랐을 것입니다. 오를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가격이 300, 500, 1000만 원 된다는 것은 본인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300만 원 그림이 현재 350 정도 10년 동안 있었는데요. 30만 원이건 50만 원이건 팔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본전 생각이 나더라도 그냥 똥값 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이러한 시장이 형성이 되면은
약과 군의 구별이 선명해질 것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술시장 규모의 비약적 발전이 예상됩니다. GDP로 본 2020년 우리나라 경제 규모 예상치가 1조 5,867억 달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10위권입니다. 1위는요 20조 8,072억 달러인 미국이 차지하고 있죠. 요 두 개 단순 비교합니다. 미술시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2019년 미술품 거래량이 GDP의 약 0.13%인 283억 달러였고 우리나라는 GDP의 0.0025%인 4,100만 달러 정도입니다. 물론 경제 규모가 높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와 비교해가지고 이러한 경제 규모와 미술품의 거래량이 순위를 꼭 일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저 단순 추정치죠. 단순하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이 정도 되니까 가격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비슷하게 다른 나라들과 같이 한 0.1%나 0.05%나 이 정도만 간다 할지라도 현재 미술시장 규모보다는 700에서 1000배가 뛴다는 얘기죠. 미술품 가격이나 미술품에 대한 유통구조, 유통 규모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비약적 발전이 당연히 예상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미술품이 유통이 될까요? 제가 그걸 알면 이미 부자게요. 잘 모릅니다. 다만 미술시장이 세분화되고 규모가 확대되면서 거기에 따르게 되면은 유명하고 비싼 그림들은 더 유명해지고 더 비싸질 것이다. 10억대, 30억대, 100억대 그림은 더 비싸질 것이다. 후속으로 따라가는 미술품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 번째로 따라가는 미술품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수치로 말씀드리면요. 3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대의 미술시장, 700만 원에서 3천만 원대의 미술시장을 누가 차지할 거냐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오랜 세월 활동한 어른 미술가들 중에서 미술가로서 예술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 조명이 될 것입니다. 그냥 조명되는 건 아니죠. 누군가의 연구와 누군가의 활동과 누군가의 가치 규명에서 만들어지겠죠. 세 번째 가격에는요. 아마도 40대 50대 미술가들의 예술적 가치나 예술가의 활동, 예술가의 개념, 예술가의 정신, 예술가의 사회성 등의 마케팅에 따라서 달라질 걸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미술시장의 확대, 온라인 시장, 그다음 미술 규모 이러한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예술품의 가격이나 예술가의 가치의 정도에 대한 단계와 계층이 구분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진단해 봅니다. 실제로 한국의 문예 부흥이 그립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이 문화예술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대한 것을 대처하지 않는지, 기반과 대책이 왜 없는지 답답하죠. 1945년 식민에서 해방된 지 80년 다 돼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적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갑갑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미술시장에서는요. 모더니즘으로 포장된 얼빵한 추상회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적을 알 수 없는 낯선 얼굴들, 외형 라인만 따가지고 팝이라고 포장된 슈퍼맨, 마리니몰로 여전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신토불이라고 하는 토양에 사는 토양에 맞는 예술은 여전히 풍부하고 넘칩니다. 이를 수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본주의의 경제적 역할로 그런 데는 미술품의 양 너무 약하죠. 미술시장을 돌아보면요. 고가의 미술품 이외에는 우리나라의 토속적 미술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형, 한국적 이렇게 말만 많이 하죠. 때가 지났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 왜 이 예술품이 돈을 많이 담아도 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작품 따로, 가치 따로, 가격 따로, 생각 따로.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후원하면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시대보다 풍부한 예술적 자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대한 것을 이것이 가치 있고 돈이다라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관계성이 부족한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목적 인정해야 됩니다. 문화예술을 가지고 사회의 일부로서 진보적 혹은 보수적 집단의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찾아내야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정리를 합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기 위해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